전 세계에서 GLIN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청자 여러분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께서 우리 TV를 시청해 주셔서 전체 누적수가 1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2000만, 1억 돌파를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LA 정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도 아주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 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는 그야말로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만 했는데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뭐 미국과 북한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2020년은 새로운 이슈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선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는 LA시만 해도 데이빗 류의 재선 관계,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그레이스의 초선, 네. 그 다음에 또 LA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영킴, 네. 그리고 또 미셸 스티브 박, 네. 이분이 연방 하원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부에서 뉴저지에서는 앤디 김이 연방 하원에 재선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4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네. 과연 이번에 정권이 바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의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에서는 일단 선거가 큰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2020년 선거 한번 전망해 주시죠. 글쎄요. 우선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관심 갖는 게 아마 4월달 21대 총선이죠. 네. 오늘 1월 2일 날에 새해 들어서 이제 LA 한인회가 네. 신년 하례회를 했어요. 네. 근데 하례 장소에서 코리아타운의 옥스퍼드 호텔에서 했는데 네. 전부 총영사 김한중 총영사님도 나오시고 네. 그래갖고 4월 총선 네. 그래서 캠페인을 해서 우리 동포들 유권자들이 좀 많이 등록하도록 좀 많은 호소도 오고 성원도 부탁드리고 또 LA 한의회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고국의 선거지만 우리 재외 동포에도 굉장한 영향이 가니까 많이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참 좀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를 시청하시는 여러 동포님께서도 4월 총선 그게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꼭 해야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면 이거 모든 것 총영사관에 문의하시면은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매번 이제 중요한 교회나 이런 데서도 순방하면서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2019년도에 보면은 태극기 부대들 보수죠. 윌셔. 한국에서는 광화문에서 하지만 여기서 윌셔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진보 세력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가장 난 흥미있는 거는 미국 거도 그래도 한국에서 4개월 남은 4월 선거에서 과연 미국 내에서 진보가 이길 것이냐 보수가 이길 것이냐 이것 참 재밌는 그렇죠. 하나 관전 같은데 만약에 서로 간에 이기기를 원한다면 꼭 보수는 물론 진보에도 많이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투표 가지고 그야말로 힘을 겨룰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등록 안 하고 우리가 졌다. 뭐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모든 진영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과연 누가 이기나 셋.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4월 총선이 그 다음에 대선 오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총선에서 여야 간에 어떤 의석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을 걱정하는 동포들도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보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3일에 돌아오는 3월 3일에 LA시 의회에 짝수시 LA시가 15개 지역구로 나누는데 그중에 이제 짝수가 되는 지역구가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금
한인계가 LA 그 CEO에 15명 CEO는 있는데 네. 그 중에 한인 CEO는 지금 2명입니다. 아, 이게 역사상 처음이에요. 데빌리 잔리. 잔니. 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이건데 네. 지금 그동안에 아시안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중국의 마이클루가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계가 한번 했다가 네. 첫 번 이걸 끊었지만 우리 그 한국계가 지금 아시아를 대표해서 네. 두 사람이나 있는데 지금 또 한 사람 우리 여장부 네. 그레이스 유 네. 활동가죠. 변호사죠. 변호사죠. 네. 그리고 또 코리아타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 그 지난 자기가 네. 변호사 이후로도 그렇지만 KAC의 한미연합회에서도 활동하면서도 네. 이분은 그 한인 커뮤니티의 권력 문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꼭 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갖고 근데 그리고 또 이분이 나온 지역이 10지구예요. 네. 한인 코리아타운에 네. 거의 네. 대부분이 들어가는 네. 10지구거든요. 네. 근데 물론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라고 흑인계가 나와요. 아, 리들리 토마스. 예, 마크 흑인계. 리들리. 예, 근데 하여간 이번에 여러 사람 나오니까는 그 지난번에도 그 현재 시의장으로 하고 있는 그 허브 웨슨하고도 붙어서 이 그레이스가 2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기대해서 그 후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코리아타운 지역 안에 거주하시는 네. 우리 그 유권자들은 꼭 투표를 해야 돼요. 3월 3일에. 그런데 우리가 광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유를 꼭 찍어주셔 달라고 그러면 선거법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러면 내는데. 그 한국분 또 한국어를 이해하시는 외국분도 그레이스유 꼭 찍어주십시오. 예. 그 우리 되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LA 타임스도 이걸 해요. 그렇죠. 저 어느 그 후보가 네. 좋으냐고 투표를 해갖고 그렇죠. 나타낸다고요. 네. 사설로도 하고 자기들 기자들도 이거 의견을 발표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누구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선거법이 저쪽된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 하여튼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분이 뭐 코리안만 이걸 한 게 아니라 LAC의 발전을 위해서 네.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동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 그레이스유가. 그러니까 흑인들이나 라티노나 이런 모든 다양한 인종들의 어려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LA 시민을 위해서 네. 나온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 이번에 기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가 꿈이 네. 자 데이비드 재선되고 잔니도 재선되고 그레이스유 유가 초선 당선되면 당선되고. LAC 그러면 LA는 꽉 잡겠군요. LAC의회 3명의 한국계가 들어가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LA시에서도 한국 커뮤니티를 무시를 못하죠. 그렇게 되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형진 언론인께서는 뭐 미국 이슈도 그렇지만은 한국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그 4월달 한국 선거 총선 네. 여기에 상당히 그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상당히 민감하게 그 양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세력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그 상당히 그래서 미국서도 관심이 어쩌면은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선거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에? 글쎄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한국 정치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누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군 이래 볼 수 없는 정변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뭐 공수처 예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선거법 예를 드는데 이게 과거에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어느 당이든지 제도를 갖다가 통해서 새로운 민주 질서를 찾겠다는 건데 이게 유권자들이 바라는 민주 질서, 자유 정의 제도. 그러니까 저는 한국 신문이나 그 보더라도 상당히 사실 헷갈려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뭐가 돌아가는 게 한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의식이 깨나면은 네.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유권자들이. 한 가지 문제가 연동형 비례 대표제인가 뭐 이런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연동형 비례 선거제가 어떤 건지 그야말로 선거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직 하면은 그 정의당의 심사문정 이 여자가
그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그건 졸렬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심상정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 그럼 누가 알고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인의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네. 정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네. 국회의원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네. 근데 잘못 나왔기를 바라긴 하는데 말이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연동형이 뭐냐는데 저 자신도 살짝 헷갈려요. 헷갈리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주 굉장히 혼란을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아요. 벌써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그거를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위성정당 아닙니까? 야. 비례 한국당. 정당. 예. 그러면 비례 정당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정당이 있고 비례정당이 있고 뭐 있고 요즘에 또 보면은 뭐 노총에서도 뭐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야말로 투표용지가 두루마리식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 찍지만은 알지만 들어가서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 이름 나온 아는 사람 이름 나온 데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례 정당에 대해서는 사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는 한국에서 선거법위가 하면서 각 정당들이 자기들이 이럴 때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민주 자유 질서로 가는 새로운 질서로 가는 선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의석을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예, 그런데 아람리에 신경을 쓰니까 이게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면요, 그게 국회 선거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하나의 선거제도가 아니라 국회 밥그릇을 위한 선거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탄을 많이 받죠. 네. 뭐 하여튼 4월달에 재밌는 현상이 많이 빚어질 것 같아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미주에 있는 한국분들 근데 시민권자도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물론 하는데 아마 65세 이상 이중 국적을 가진 분들은 네. 따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요? 이중 국적을 한 사람들은. 이중 국적. 네. 65세 이상. 하여튼 여하튼 누가 어느 정권이 많이 의석을 차지하든 이번에는 미주 교포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많은 유권자 등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대 가장 관심사가 미국과 북한 관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새로운 어떤 ICBM급 네.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급을 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집중이 돼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물론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김정은이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건 ICBM급을 넘어가지고 수소폭탄급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가공할 만한 무기다. 그랬을 때 사실 미국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협을 느끼는 미국에서도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보면은 김정은 가만 안 놔두겠다. 네. 그야말로 뭡니까 목 자르는 참수작전을 벌여서 김정은 너 가만 안 두겠다. 그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얘기를 하고 네. 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얘기하고 또 국방장관도 얘기하는데 그간에 트럼프가 하도 엄포만 나가지고 이제는 과연 미국이 북한이 세게 나올 때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는 데 많은 의구심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자기 선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한국에는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북한 관계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 그 지난 달부터 그러니까 저 2019년 말서부터 이제 그 북한 측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전에 나온 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 연말까지 제대로 안 오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한 방 날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굉장히 그 주시를 했죠.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해역에 그 공중과 해역에 전부 다 그 감시망을 해서 그 전자 그 모든 거를 통해서 감시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전 군사력 중에 일부를 그 이 동해나 서해까지 올 수 있게 그런 거라고 이제 그 미국 일본에 있는 기지 그다음에 그 괌에 있는 기지 근데 이 지금 그럴 때 북한이 뭘 했냐면은 안 하던 그 전원 회의를 하는 걸 했어요. 그거를 보통은 2, 3일 내에 끝났는데 과거에도 이번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갖고 그 연말 마지막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년사에는 보통 김정은이가 나와서 신년사를 읊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 전원 회의 보고사항으로 해갖고 우리가 강력하게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전략적인 무기도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하겠다. 그게 우리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이라든지 한국의 정보 관계자들이 각가지 해석을 이제 놓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무기를 놓고 지금 뭐 할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계속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 선거가 있거든요. 11월 3일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의 그 외교적이 이라크 중동에서도 실패를 했고 북한에서도 실패를 했다. 너무 김정은을 제대로 못 봤다. 그다음에 이란 내 정치 정세도 제대로 못 보고 그 전에 이제 사우디의 그 공격당했는데 지금도 그 이란의 그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사실은 굉장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영토란 말이에요. 국제법상. 그렇죠. 국제법상. 그러면 얼마든지 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한 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두 전선을 만들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은. 예? 북한 쪽에 하나 있고 중동에 이란 쪽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또 트럼프 자신은 말을 안 하지만 자기 선거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이걸 치는 것이 내 선거에 유리하냐 안 치고 나가는 게 유리하냐 이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김정은이가 미국 선거를 도와주는 거냐 이거 망치는 거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구도 사실 몰라요. 트럼프가 눌러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 북폭을 하는데 하더라도 어떠냐면 이제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어. 너 만약에 우리를 위협하는 한다면 우리는 진짜 가만 안 있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이제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으로 볼 때는 30분 안에 북한 그 평양 일대와 그 저기 그 핵무기 시설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는 있어요.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전략을 볼 때. 근데 이제 선별로 그 선제 타격으로 그 어떤 일부 이제 민간인들 건드리질 않고 선제 타격으로 보면서 너 까불면 우리가 그 다음은 정말 북한 없애버린다 할 정도로 선제 타격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제2차 한국 전쟁으로 갈 것이냐 그게 상당히 사실 문제.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서로끼리 뭐 하자 하는 것도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왜냐면 ICBM 대륙간 탄도유탄은 미리 막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쏠 때 그때 저게 어디로 가는 거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충분히 태평양 상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가 개발이 됐는지 더 빨리 왜냐면 인공위성으로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알라스카로 떨어질지 LA로 떨어질지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등이 지금 아주 굉장히 워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중 감시, 해양 감시를 하면서 지금 1월 달에 하여튼 굉장히 이거 지금 북한도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안 오면 아, 너 이거구나 하고 이거 될 테니까 거기도 뭔가는 할 거예요. 그게 어떤 도발이냐? 그게 사실은 그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말이죠. 지금 김정은은 계속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하루 가가지고 지가 범이라고 또 거꾸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 그렇게도 생각하죠.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예. 뭐냐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치고 예. 왜냐면은 큰 소리 쳐야만. 왜냐면 옛날 페이퍼 타이거 네. 종이호랑이 네, 네. 무시하지 예.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핵무기가 원래는 없는 줄 알았더니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예, 없는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게 2개나 3개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 중앙정보부에서도 아니다. 몇십 개 정도다.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제 과거에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들, 정보에 있던 사람들은 미국이나 어디나 실제로 북한이 뭘 갖고 있는지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떤 무기라도 새로 나오려면 시험을 반드시 해야 돼. 갖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력을 시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든지 북한이나 좁은 그렇죠. 땅 안에요. 그렇죠. 서해안이면 동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올라올 때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저거 갖고 실험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굉장히 거기 그 북한 전역을 지금 인공위성 오고 이잡듯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ICBM을 쏘는데 캘리포니아가 위험하겠네. 그렇죠. 뭐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까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자기들 호언한 대로 하면은 근데 그것도 봐야. 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그 2020년도에 가장 우리 직접적인 캘리포니아 사는 직접적인 그 한국인들의 이슈는 캘리포니아 선거.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네. 그 다음에 또 멀리 고국을 향해서는 4개월 앞으로 나면 4월 선거. 그 다음에 또 좀 더 크게 보면은 한반도.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과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여튼 2020년도에는 모든 것이 잘 제대로 풀리고 미국과 북한도 잘 협상을 해가지고 사실 그 핵무기는 뭐 이란도 가지고 있고 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원칙에서 가진 걸 어떻게 해서 절대 북한의 핵무기는 포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핵국가를 인정해 주면서 어떻게 좀 우리 세대에만은 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2020년 글자도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2022년. 2019년은 보통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구자가 들어가는 때는 사건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떠도는 소리는 하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북한 뉴스가 꼭 나오거든요. 전 세계 뉴스에 북한이 빠지지 않는데 김정은이가 4사람이 만드는 게 있대요. 김정은이 4사람. 혼자 위험하니까 지금 무섭으니까 참수작전도 걸릴 것 같고 해서 김정은이가 비슷한 사람 어디 갈 때도 뭐 비밀로 가고 그리고 뭐 그 일선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소문은 지난 3개월 사이에 북한에서 큰 변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호위병 있는 총국, 호위 총국에 한 10여 명이 또 그 무슨 살상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떠오르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뭐 동진아에서 뭐 저쪽에서 중국이나 미국의 핵잠수함이 뭐 빠졌다든지 이렇게 지난해에는 상당히 그 아주 그 구자가 들어가는 해. 이 애는 뒤숭숭한 그런 소문도 많아요. 2020년은 좀 밝고 알겠습니다. 좀 2020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앞으로 영원한 평화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 문제라든가 또 우리 선거에서도 그 한국인들이 바람직한 그러한 그 결실을 맺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LA 정변 앞으로 계속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